췌장암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당뇨가 온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에 대한 네 번째 편견과 속설은 무엇일까요? 수술 후 1년, 합병증도 꿋꿋이 이겨내고 다시 활력을 찾은 암담의 씨. 아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 속한 췌장암도 다 이겨냈는데 예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부부. 정청병력 같은 암 재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중년에 주저앉고 마는 암담의 씨.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다. 바로 요거 때문에 췌장암이 고약하다, 독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 질문이 X였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O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O인데요. 모든 암이 완치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재발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췌장암은 수술 후에 재발을 잘 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사실에서 췌장암을 완전히 절제하더라도 췌장암의 특성이 조기에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상에는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췌장암에 진단받고 수술할 당시에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발을 할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수술을 잘한 환자분들 중에 대개 80% 이상이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을 하게 되면 대개 1년 내지 2년 내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 고생을 하시고 너무 조기에 재발을 해서 어려워하시는, 마음이 상하시는 그런 경우가 환자나 의사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 수술 후에 이런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치료를 추가해서 보조적으로 일정 기간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좀 하고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좋은 성적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췌장암이 안타깝지만 재발이 잘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학적인 노력도 있지만 그 환자 스스로도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수술 전뿐만이 아니고 수술 후에 재발에도 뭐 틀림없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연, 금주는 하시라고 당연히 권하고요. 수술 받고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진찰실에 환자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들어오셔서 부탁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꼭 금연, 금주를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그러니까 채식, 과일, 곡류들을 많이 드시고 과거에 그런 무절제한 생활을 조금 바꾸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 같은 건 어떻게 좀 바꾸시는 게 좋을까요? 저희들이 채식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과일, 곡류들을 섭취를 늘리시고 배가 부르지 않게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화지방, 육류, 그다음 가공육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요즘 이제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담배 피시는 분들 저희 방송 다 녹화해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췌장암에 대한 편견과 속설 어떤 내용일까요? 암의 재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담의 씨. 심해지는 통증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급기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엄습해오고 곁에 있는 부인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췌장암은 특히나 가장 고통스럽다. 글쎄요, 뭐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참 힘들어 하신다고. 어떻습니까? 췌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막이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잘 하게 되는데요. 췌장 보시면 췌장 바로 뒤에 큰 혈관이 있고 거기에 뱃속에 통증을 담당하는 큰 신경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뭐 복강신경총, 그 다음에 상장간막 동맥신경총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그런 신경들 덩어리들을 이 조기에 침범하게 되면 그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도 조절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니 어느 정도길래 정말 진통제로도 이 통증이 완화가 안 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정말 아플 때 좀 완화시킬 만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죠, 교수님? 있단 말이에요. 통증이 하여튼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증을 마약성 진통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개 한 80% 이상, 85% 정도 되고요. 네. 그런 먹는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X선 투시라든지 컴퓨터 촬영 가이드 하에서 이 신경들을 녹이고 죽이는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신경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 신경이 전달되는 그런 신경이 올라가는 길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켜 드리려고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인터넷 통해 들어온 시청자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열어주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폐경 이후에 복부 비만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남성이 취약하다 했는데 여성도 폐경 이후엔 걱정을 좀 해야 하는 건가요? 비만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비만이라는 것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의 원인이 되는데 췌장암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아직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요. 네. 우리 체지방 지수라는 게 있는데 키에 비한 몸무게의 비율 그게 높을수록 비만이 심하다는 게 되는데 그 비만이 심할수록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보고를 보면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은 맞다. 그래서 비만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췌장암에 대한 편견과 속설을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갖고 이 췌장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씩씩하게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안녕하세요.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오늘의 주인공. 올해 71세인 김준식 씨는 현재 씩씩하게 췌장암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평소 가벼운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기에 췌장암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무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워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팔도 긁고 다리도 긁고 온몸 전체가 빨갛게 될 때까지 긁어도 가려움은 가시질 않았다고요. 다리든 가슴이든 등이든 뭐 목이든 뭐 여러 군데 뭐 가리고 많이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뭐 피부병인가 싶어가지고 피부과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던 중 지인들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고요.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얼굴 이상해? 야 정말 얼굴이 나오래. 꼭 황달것 때 진짜 병원에 가봐. 영 안 좋아. 아유 막 이 정도 가지고 뭐 병원 가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좋아하는 술과 육류 섭취를 줄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점점 더해져 병원을 찾게 된 김준식 씨.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췌장암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환자분이 황달이 생기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췌장암 2기로 진단이 되셔서 뭐 그건 뭐 안하게 못 살고 기분 잘 모를 거예요. 정말 뭐 아주 캄캄하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사실 내 뒤에 이렇게 암이 돌아왔나 싶은 그런 참한 기분 뭐 그런 이런 말을 썼었죠.